그런가요? 면적 여기 보시면은 아직 안 보셨구나. 자, 면적은 지역 공부에 등록한 필지, 토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자,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그러면 측정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면적을 일반적으로 언제 측정해야 될까요? 면적은 측량할 때. 네, 측량할 때. 왜 측량을 해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죠. 네. 왜 이게 면적을 측량해야 되는데 왜 측량을 하냐? 내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새로 땅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그죠? 네. 신규 등록할 때, 공유증 매도할 때,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축척이 변경될 때, 등록을 전환할 때, 분할할 때, 경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계를 정정할 때,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자, 보시면은 지적 공부의 복구,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정정,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동에 따라 토지 표지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의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자, 그럼 이때 수반된 경계 복원 측량은 어떤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가 지워져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와 건물 간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면적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림을 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자, 면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소환되면은 이때도 지적 측량, 면적 측량 측정 대상이 된다. 그 정도만 다시 보시면 되고, 측정 방법은 자, 측정 방법은 자, 경위의 측량 기계 말이죠. 측량 기계. 자, 경위의 측량을 해서 경계점 좌표에 따라서 측량한다. 면적 등록은 미터 제곱을 한다. 면적 계산할 때 우리가 면적 등록은 계산할 때 우리가 평을 미터 제곱으로 바꾼다. 아니면은 미터 제곱을 평으로 바꾼다. 우선 평을 미터 제곱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평 곱하기 122분의 4분 이렇게 해주십니다. 어차피 계산기 두드리실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계산법이다. 정확한 계산법. 우리가 3.30, 3075, 5785, 5785 막 이렇게 외우는데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렇게. 저는 이것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더 정확한 거기 때문에. 자, 결정은 500분의 1, 축척 600분의 1은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그 위에 것. 기타. 나머지는 1m 제곱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라는데 첫째 자리에서 이제 반원이 할 때 보시죠. 반원이 할 때.
예, 그게 만약에 5로 끝났다. 예. 만약에 5로 끝난다면은 예. 뭐였어요? 유사 비상법을 적용다 해서 짝, 우, 폴, 기예요. 예. 짝, 폴. 자, 보여? 짝 쓰면은 앞에 제가 짝 쓰면은 짝 버리고 네. 앞에가 짝 쓰면 짝 꺼버리고 홀 쓰면은 홀 올린다 했죠. 홀을 네. 홀 쓰면은 올리고 자 그러면은 150.4보다 그러면은 몇을 결정한다? 짝수니까 앞에가 짝수니까 짝 그어버린다. 네. 아시겠죠? 구하고자 하는 숫자 뭐예요? 우리가 초점 0.1이면 0.1까지 미터 제곱은 미터 제곱 만약에 150.5다 151.5다 그러면은 앞에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미터 제곱 단위니까 미터 제곱 단위의 끝자리 수가 1이니까 뭐예요? 홀수죠. 홀이니까 홀 미터로 152로 여기는 150.4가 되겠죠. 네, 이렇게 결정한다. 자, 우사 기사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52페이지에서 7번 보시면은 몇 제곱미터예요? 자, 이건 축척이 안 나오는 예, 그게 이제 관건이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은 500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풀 네. 좀 많은데. 네.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은 축척이 500번 해줬어요. 500번. 최고 축척선. 그렇기 때문에 몇 자리까지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요. 자,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니까는 몇이에요? 123.95인데 자, 지금 구하고 숫자 몇이에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 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사 기하법 보니까는 소수네요. 소수니까는 네, 올려야 되죠. 그러면은 124.0까지 표현을 해주죠. 초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요. 네. 이는 손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주죠. 만약에 여기와 축전 1000분의 1이었다. 1000분의 1이었다. 그러면은 1000분의 1이 지역이었다. 이건 몇으로 없어요? 124. 1000분의 1이었다. 그럼 뒷자리 보십시오. 뒷자리. 지금 내가 구하고 숫자 몇이에요? 네. 3, 지금 이제, 네. 네. 1의 자리까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9니까 9에서 9는 올리자면 5를 초과니까. 124. 자, 그 다음에 경계. 네. 자, 의의를 보시면은 경계란 일치별로 경계점들의 직선 체크해주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예. 곡선으로 보면 안 된다 소리죠? 곡선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원칙. 지적 국정주의,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 원칙, 그 다음에 축척 종대 원칙. 지적 경계는 국가가 정하고, 경계를 그을 때는 직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경계는 나눌 수는 없고, 축척 종대 원칙. 축척이 작은 것이 큰 것에 따라간다. 자, 만약에 3분의 1하고 500분의 1에 있는데, 500분의 1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도 두 개 있으면 어떤 걸 기준으로 보겠다? 500분의 1로 보겠다. 저 큰 걸 기준으로 하겠다. 자, 도시의 경계 결정. 그럼 이런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경계 결정은 지상 경계는 뚝담장. 뚝담장. 그 밖에 부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의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경계점 표지가 뭐라 되냐면은 여러분들 가시면 혹시 보시는 거 빨간색 또 박아놓죠. 박아놓는 겁니다. 그 박아놓은 게 그게 경계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경매에 이제 나중에 가셔서 나중에 보시면은 어떤 지에 갔는데 한 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경계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경매에 가셨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적도 이렇게 나왔겠죠, 지적도로. 근데 지적도 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경계점이 바뀌었다면은 현장에 가서 이게 경계점이구나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넘기셔서 지상 경계 결정 있죠. 자, 이것은 예전에 시험에서 단골 손님이었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자주 나왔으니까 아셔야겠죠? 이 지상 경계 설정은 주의하실 것은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동일하다. 1, 2, 3번은 소유자가 동일하다. 소유자 다른 것 같은 경우 각자 소유자, 소유권 범위까지가 경계가 되겠죠. 자, 고조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 그다음에 고조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절토한 경우에는 상단부. 해수면에는 최대 만조위, 해수면은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자, 네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뭐요? 1부터 3번째까지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고조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절토한 경우, 이것들 전부 다 소유권이 같은 경우. 편하게 말하면 내가 이 산을 샀는데 산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대로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럼 대로 등록할 때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 이걸로 결정한다. 내가 산을 사가지고 요만큼 잘랐어요. 자, 여기다 안 무너지게 돌로 해놨겠죠. 여기다가 집을 지어요. 자, 그러면 한 달 일찍 갖고 여기를 내가 지금 대로 만들려고요. 그럼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경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아래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 아래. 아래로? 아래 위. 위. 절투했어요? 절투하지 않아요. 깎았잖아요. 깎았다고? 네. 깎았어 여기 깎아서 네.
깎았을 때 상당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요? 고조가 자연적으로 있는 거라면은 고조가 자연적으로 있으면 하단부인데 고조가 자연적으로 없으면은 깎은데 깎았잖아. 절토했잖아. 도로 깎아도 이죠. 이럴 때 결정하기 위해서 경기의 결정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당연히 소유권이 여기죠. 당연히 그러겠죠, 경기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분할시. 자, 분할시 쭉 나와있죠? 총 5가지. 자,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지급거래는 지역농민이 고시된 지역. 고시된 지역의 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 네 번째, 필요한 경우, 이거나 이용상 불합리를 시정. 이때는 경계점 표지 설치 후에 측량이 가능하다. 경계점 표지 설치 후 측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체크해 주세요. 자, 그 원칙은 불안할 때는 항상 건축물로 걸리기 불안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은 토지가 있는데 자기 집이 룸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은 불안할 때 이렇게 건축물이 나눠서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어디다 등록을 해야 돼요? 필지는 필지별로 등록하면 되는데 건물은 만약에 행정부가 다르다면 얘들이 더 넓은 되지.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서 왔으니까 나는 이쪽 보자. 수천 시민. 오늘 여기는 오늘 순주군에 샀으니까 오늘 순주 국민. 그래요. 이런 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할 때는 건축물 걸리기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불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렇게 잘라요. 잘라야죠. 그게 왜 그럴까요? 법원이 이렇게 잘라는 이유가 공용 불안해서 소송을 넣었을 때 공용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특허입니다. 공공사업. 그 다음에 디귿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니을번에 도시군, 마지막 줄에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은 52페이지에서 문제 보시면은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건축물에 걸리게 따를 수가 있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법원 확정 판결.
법원에서 생각한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 네, 공공사. 4개 빼면 하나 남죠? 네.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안 되죠. 시험 문제가 재작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경기에서 나오면은 경계점 설치 후 분할 승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 내기 힘들거든요. 3년 내에 똑같은 문제 내기 힘드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문제는 5번, 동그라미 5번. 여러분 주의해 보실 건 동그라미 5번.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 후 분할 측량할 수 있는 경우를 보시면 되죠. 자, 네? 5분만 있었어? 네? 이거 해달라고